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통제하시는 첫 번째 방법, 휴가 가지 마세요. 13점이라고 외워줄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임신하지 말아라. 임신의 근원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만 안 하면 이혼도 배우지도 안 주고 자녀가 안 나가요. 모든 스트레스 원인은 뭐다? 결혼만 안 하면 근데 결혼 안 하신 분 지금 하지 마. 결혼만 안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결혼하지 말고 또 하나는 뭐야? 직업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직업도 안 가지고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표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질문을 던졌는데 이분이 반응을 거기 다가와 저리 꺼져 얼굴도 못생긴 게 그렇게 해 하셨다면 제 질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간 거고요. 웃으면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다면 긍정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있더라. 자극은 똑같은데 따라하세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고 내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데다가 야,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원래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마음으로 인정하신다면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2박 3일 동안 그런 식으로 명상하라고 서울에 딱 돌아왔더니 정말 놀랍게도 몸과 마음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명상 실패. 너무 화가 나요. 지금도. 여독을 한 열흘 풀었어요. 돈도 너무 아깝고 갔다 오신 분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의 답이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12시까지 명상하면 피곤하거든요. 숙소에 들어왔는데 숙소가 이거 한 6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남녀 60명이 명상을 함께 했거든요.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야 되는데 삥 둘러서 이 남자 5명만 같이 자도 굉장히 피곤해요. 60명 저 질문 좋아하거든요. 왜 한 방에 다 자야 됩니까? 답변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야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잘하거든요. 삥 둘러서 누웠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 명이 코를 걸면 59명이 다 일어나요. 누가 왜 또 막 누가 급시다 하셨어요. 누가 조용히 합시다. 누가 아비규환 아시죠? 5시 반이 되는데 일어나요. 그러더니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기어가듯이 올라갔더니 나무 한 그루를 잡으래요. 대화를 합니다. 그 질문 좋아하니까. 죄송한데 저는 대화를 나무랑 못했는데요. 눈을 감으면 자기들이 해줄 테니까 눈만 감으라고 하거든요. 눈을 감을 때 대화를 해줘요.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무야, 우리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인간인데 넌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이곳에 있구나. 오늘부터 넌 나의 나무야. 흔들리지 말고 이곳에 있어줘. 내일 다시 올게. 왜? 넌 나의 나무니까. 이딴 소리하고 내려가서 피곤해 뒤지겠는데 아침에 생식 먹고 12시간 명상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놀아도 산에 올라가 나무야 우리 집에 가는데 넌 집에 못 가는구나 하고 돌아오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다. 그런데 성찰의 동물이잖아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첫 번째, 우리가 즐겁게 자신을 경영하고 한 가지 길 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는 이 통제라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더라. 명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더라. 두 번째, 이건 절대 2박 3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더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무엇을 일상의 습관으로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뭘 좀 배워와서 확 바꿔버릴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구나를 필요할 짓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졌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작동을 잘 하지 못하고 멈추게 돼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점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아까 개 기르시는 분, 개는 단순해요. 누가 집 앞으로 뺏어 먹으면 공격해요. 근데 공격한 대상이 무서우면 도망가요. 이게 동물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Fight, flight. 근데 인간은 인간입니다. 동물과 달라서 함부로 공격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 합리적으로 사고하죠. 그래서 고객이 진상이라 할지라도 끊어이 진상아 끊지 않죠. 근데 알겠습니다 고객님은 끊고 별짓이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질렀을 때 앞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근데 우리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감정이 내 뇌를 마비시켜버리면 인간의 뇌 속에 있는 파충류와 포유류뇌, 동물의 뇌입니다. 얘네가 움직여요. 그래서 공격하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뛰어들었습니다. 조용히 들었을까? 훅 들어왔을까요? 깜빡이 켰을까? 안 켰을까? 안 켜고 후
그러면 깜짝 놀라서 빵 하고 브레이크 밟고 막 입에서 막 아름다운 방언이 막 터지죠. 그러고 나서 저 자식이 왜 저렇게 운전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히 저기 뒤에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58명 중에 한 명 있어. 흔드세요. 저분이 저분. 자, 쫓아가신 적이 있는데 쫓아가서 뭐 하셨습니까? 아, 싸웠어요. 차를 세웠어요? 아니면 운전하면서 싸우셨어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사실 남자. 이겼어요? 졌어요? 제가 열심히 쏟아. 이겼네. 뿌듯하세요? 네. 이상한 사람. 자, 물론 피해를 봤다면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수는 있어요. 한번 여쭤보죠. 누가 끼어들어서 갔습니다. 쫓아가서 잡을 확률이 높아요? 못 잡을 확률이 높아요? 못 잡을 확률이 높아요. 인간이라면 확률 낮은데 굳이 도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일단 쫓아갔어요. 쫓아갔어요. 그럼 잡아서 할 일은 또 그다음 없어요. 지난 차수에 어떤 여자분이 쫓아갔대요. 최근에 쫓아갔대요. 뭐 하셨냐고 그랬더니 뭐 하긴 욕했죠. 상대방이 여자였습니다. 남자였죠. 그럼 가만히 있던가요 그 사람이? 못 들었죠? 왜요? 창문 안 내렸죠? 창문 안 내고 있지? 그 욕은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네? 슬퍼욕했네. 보통은 그렇게 혼자 삭히고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니면 문 열고 한마디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훅에도 훅 간 사람이 미쳐서 들어왔을까요? 그럼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들어왔을까요? 운전하다 오케이 여성분이구만. 갑작스럽게 끼어들어가지고 사고를 유발해야지. 도로를 내가 심하게 되는 교통 정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시켜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들어오냐면 운전을 잘못 배웠거나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거나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지를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미안하지만 못했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저 자식은 미친놈 아니야? 라는 잘못된 이제 감정을 이입하고 쫓아가서 창문을 열고 한마디를 크게 합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욕을 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우기로는 누가 뭔가를 전해주면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받은 만큼 돌려줬지. 돌려주니까 그 사람은 또 너무 반가우니까 받아서 또 돌려주고 욕에 욕을 더해서 돌려주니까 쌍욕이 되죠. 또 돌려주고 도로 위에 막 정이 쌓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잠깐 우리가 세우고 얘기합시다. 세우고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정식 대면을 하게 되죠. 파각 안수하고 나이가 몇 살 쳐 드셨는지 운전 어디서 그따구로 배우셨는지 집에 어머님은 잘 계신지 몸에 피는 잘 돌고 계신지 확인도 이렇게 해보고 우정을 막 피를 흘리면서 쌓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깊은 상처가 온 마음에 남죠. 그리고 가끔 저는 자기가 가야 되는 길에 누군가 끼어들고 나가는 것을 쫓아가느라고 자기 길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번 잘못 쫓아가면 분기점 빠져버리거든요. 내 길에서 벗어나요. 재수없어 번지금 날라옵니다. 그리고 보복운전 잘못하면 또 신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쫓아가는 게 좋아. 그 사람 그런 의도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진상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 당신들의 얼굴을 알아야 몰라요. 어떤 의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그다음 없습니다. 어쩌면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놓은 어떤 허상에 대해서 짖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거든요. 또 하나 이 일을 하면 그런 상황은 늘상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서 일반화를 시켜버리죠.